공부 좀, 공부 좀 했다고 여기저기서 강의가 아주 엄청납니다. 제가 무슨 강사가 된 기분입니다, 요즘에. 뭐 일주일에 3번씩 강의, 이게 이럴 일인가 싶습니다. 네, 하지만 사장님들하고, 제가 이제 공부하고 또 같이 나누고, 그리고 지금 TR90을 드시는 사장님들도 있고, 또 우리가 내일부터 또 따끈따끈하게 또 챌린지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엄청난 이 TR90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오늘 사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됐죠? 네. TR90 그 이후의 효과 놀라운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사장님들이 여지까지 너무 잘하고 계셨는데 거기에 한 번 더 점핑할 수 있는 엄청난 효과를 같이 한번 만들어 가고 싶은 기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 정의를 한번 다시 하자고 치면 비만은 비만에서 몸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대사가 망가져서 대사 질환의 하나가 비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 것을 어, 네. 그래서 비만이 대사질환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전환점을 가지고 가시면 접근의 방법이 가장 또 빠르고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장님들하고 나누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비만은 대사질환이기 때문에 비만이 좋아져야 대사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대사가 좋아져야 비만은 저절로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비만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살만 빼거나 무게를 줄이거나 해서 무리하게 다이어트 약을 먹는다든지 한약을 먹는다든지 지방 흡입을 한다든지 이러한 불상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위를 한다고 해서 대사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비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건강을 좋아지게 하게 되면 비만은 자동으로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사 질환을 어떻게 하면 좋아지느냐. 그것을 사장님들하고. 그래서 우리가 TR90을 먹었을 때 TR90을 먹으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건 TR90이 모든 대사 질환을 관여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것을 많이 하는 것보다 나쁜 것을 안 해야 시너지가 빨라요. 그래서 내가 이 좋은 TR90으로 내 몸에 온전히 효과를 보려고 한다면 일단 그릇으로 비유하자면 그릇이 온전하게 건강해야 물이든 무엇을 넣었을 때 받아내는데 이 그릇에 밑둥이 빠졌거나 깨졌다라고 했을 땐 아무리 물을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와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대사가 망가졌을 때 아무리 좋은 걸 넣어놔도 시너지가 덜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사 질환을 굉장히 높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이제 크게 7가지로 나눴는데 첫째는 이 나쁜 음식을 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섭취 시간을 제한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거고, 네 번째는 운동을 하고, 다섯 번째는 잠을 잘 자고, 여섯 번째는 림프 순환을 하고, 일곱 번째는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잘했던 분들은 대사질환이 별로 안 일어났어. 근데 그거를 잘 못하신 분들이 이제 내가 여기 7가지를 하면서 내가 무엇이 문제였나를 한번 보시고 이것을 어떠한 것의 습관을 바꿔야 될까를 한 번씩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쁜 음식 끊기에 이유가 있어요. 나쁜 음식이라 하면 우리가 피자, 치킨, 떡볶이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나가 보면 뭐 과자, 빵, 케이크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음식들을 끊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걸 계속 복용을 하거나 많이 섭취하게 되면 대사질환이 일어나면서 신체 구성 요소가 손상이 시스템이 교란이 돼요. 그래서 시스템 교란 중에 하나가 비만이에요. 그리고 호르몬 시스템이 교란되고 염증이 유발되고 그래서 지방간이나 간 손상이 오고 이제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쉽게 배고프고 쉽게 배부르고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굉장히 교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당이 이제 망가지고 장내 환경이 황폐해져. 망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황폐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내 고장 회로가
흥분.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예민해지고 까칠해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심해지면 이제 우울증 이런 거가 이제 많이 오죠. 그리고 신경계 이상이 유발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모든 게 이제 대사질환으로 가는데 먹은 것이 곧 내가 된다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의 이제 목적은 왜 음식을 끊어야 되는가에 대한 목적은 지방간 분해 및 간 건강을 개선시켜주고 염증 감소 및 면역 체계 정상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 레틴 저항성 그리고 장 건강 그리고 식욕, 폭만감을 안정시켜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TR90이 하지만 내가 계속 나쁜 것을 섭취하게 되면 TR90의 어떤 역할과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효능이 떨어지는데 내가 이것을 맞춰주게 되면 그 효과는 정말 그 이상인 거예요. 근데 내가 어 이한 결정해서 비용을 들여서 뭔가를 할 때는 그거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실행 내용이 있어요. 그럼 내가 뭘 그렇게 안 먹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설탕이에요. 설탕은 간의 독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6가지는 그냥 간에 독국물을 뿌려 넣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탕, 그리고 액상가당, 그리고 밀가루, 글루텐, 그리고 문제의 기름. 문제의 기름은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이런 콩기름. 그래서 뭐 해바라기요, 무슨 포도씨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카놀라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의 기름이 돼요. 걔가 합성으로 인해서 여명은 전부 트랜스지방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참기름, 들기름도 볶아서 기름을 짜서 열에 가게 되면 전부 트랜스 지방으로 기름 끄딩 압착을 해서 드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기름은 뭐를 먹느냐? 올리브 기름이나 산올 아니 그 무슨 기름이지? 뭐 이렇게 열매 아무튼 그런 기름을 먹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튀김 음식은 이게 튀겼을 때 어떻게 돼요? 이게 열이 되면서 전부 트랜스 지방이고 얘가 나오면서 전부 산화돼서 산패된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술은 이제 외워서요. 그리고 이제 술은 이제 말 안 해도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한 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즘에 어린아이들 10대들이 소화 비만이나 소화 지방간, 소화 당뇨가 많아요. 그건 뭐냐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설탕과 밀가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과자나 사탕이나 이런 걸 먹었을 때 지방간이 발생하는 건 결국엔 간에 설탕과 밀가루. 그래서 설탕을 뭐라고 표현하자면 취하지 않는 술이라 그래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공식품.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가공되는 그런 식품을 먹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제한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안 좋은 음식을 끊고, 그리고 요거 섭취 시간 제한하기가 또 두 번째예요. 섭취 시간 제한하기는 뭐냐면 평소에 우리가 밥 세 끼를 다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결국엔 과한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섭취를 줄이게 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섭취 시간을 제한하게 되면 우리가 체지방은 나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체지방은 이꼬로 에너지 대사예요. 그래서 체지방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내 몸에 체지방이 필요 이상의 과하게 됐을 때 걔가 염증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체지방이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줘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섭취 시간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나 두 끼를 기본으로 제한된 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는 잘 먹어야 되고 안 먹을 때는 공복 시간을 철저하게 유지해주면 그 시간에 체지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거죠. 그래야 체지방이 주는 시너지를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는 것은 충분한 영양 밸런스, 양질의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 것이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가시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섭취를 제한하는 목적이 있어요. 괜히 제한하고 막 그게 아니라 공복 시간을
공복 시간 동안 소화기관이 충분히 휴식하고 회복하면 간이나 모든 기관, 장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제 기능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체지방이 분해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TR90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인슐린 저항성을 낮아지게 하고 근육의 어떤 시너지를 올려주고 하는데 그거에 자꾸만 우리가 섭취를 한다거나 탄수화물을 많이 먹거나 독극물을 계속 붓는다거나 했을 때 그의 역할, 우리가 지금 행해지는 지금 당장 일어나는 안 좋은 현상을 TR90이 치료해버려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극물이나 체지방이나 어떤 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치료할 수 있는 세포가 치료하고 TR90이 치료하는 시간을 우리가 충분히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첫 번째가 탄수화물 섭취량이 빈도하고 감소해야 돼. 그러면 인슐린 노출량이 작아지고 글리코겐 그리고 그리고 간 회복 시간 이런 것이 이제 올라오는 거.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체지방이 분해되고 그리고 이제 레틴 저항성이 낮아지고 그리고 장 건강이 좋아지고 이런 게 시너지로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실행 방법은 뭐냐면 평소에 16시간 이상의 공복을 갖는 거예요. 아, 이게 말만 들어도 어려워 보이죠? 근데 얘가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 점심을 먹었어. 점심을 먹고 난 뒤부터, 예를 들어 내가 점심을 1시에 먹어서 2시까지 먹었다. 라고 하면, 2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2시에 끝났다라고 하면 새벽 2시면 12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평균 7시나 8시에 밥을 먹었다라고 하면 매일 16시간에서 18시간 공복이 유지가 돼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처음에 밥을 세끼 먹고 많이 탄수화물을 드셨던 분들은 배고픔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요게 이제 조금 익숙해지게 되면 배고픔이 덜하면서 굉장히 몸이 가볍고 빠르게 그러면 그 공복 시간 동안 어떻게 돼? TR90이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 세포가 하는 역할, TR90이 하는 역할을 우리가 시간을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서 하루에 한 끼나 두 끼를 섭취하고 간식은 가끔만 허용해. 그래서 이제 또 밥을 먹지 말라니까 중간에 막 간식을 막 먹어요. 배고프다고. 막 견과류도 먹고 과일, 야채도 먹고 막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배를 또 분해하느냐고 또 바빠져요. 그래서 공복 상태는 온리 물만 먹는 걸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취침 전 최소 4시간까지는 취식을 금지한다. 왜냐하면 저녁을 또 공복 상태로 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지만 점심 저녁을 드시고 아침을 공복 상태로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녁을 드시는 분들은 잠자리 4시간 최소 내가 10시에 잠을 잔다라고 하면 6시 이전에는 저녁을 끝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4시간은 위에서 위장, 소장, 대장으로 넘어가는데 위장에서 소화가 되는 시간이 4시간. 그리고 소장까지 넘어가는 시간이 최소 6시간. 그리고 대장까지 넘어가는 시간이 최소 10시간이에요. 그러면 일단 위까지밖에 못 넘긴 거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6시간 정도를 가게 되면 소장까지 넘어가니까 우리가 잠이 들었을 때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소화나 세포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먹을 때는 양질의 질로 잘 아니 양껏 드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막 조금 먹고 나는 다이어트 하니까 이렇게 되면 너무 공복 상태가 가기 때문에 너무 허기지게 되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과하게 올라간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로는 이제 탄수화물 섭취량 줄이기.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가는 게 탄수화물은 열량을 내지만 탄수화물이 들어갔을 때 포도당으로 그리고 내가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되면 전부 지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탄수화물을 밥을 한 공기 먹었다 그러면 나가서 기본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쪄줘야 돼. 근데 그걸 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직이나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앉아서 뭔가 일을 하시는 분들이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그걸 에너지 대사로 쓰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농사를 짓는 시절에는 이게 밥을 고봉으로 먹었을 때 나가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밥 세끼를 충분히 배불리 먹어도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에너지를 썼어요. 근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먹게 되면 에너지를 쓰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지방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다 어떻게 돼? 체지방으로 분해가 되게 되면은 대사 질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그렇게 막 농사를 지거나 육체적 노동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아니면 운동을 과하게 하는 운동선수들은 조금 더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해도 그 열량을 다 소모하지만 그렇지 않은 더더군다나 운동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탄수화물을 더 줄여야 돼요. 더 줄이셔야 되는 거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이 탄수화물을 줄이는 목적은 인슐린 분비 자극을 줄이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 왜냐면 인슐린은 탄수화물, 당 이런 그런 성분, 밀가루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인슐린이 막 분비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과자를 먹고 나면 조금 돌아서면 더 배고파요. 그리고 설탕을 우리가 막 10숟가락 퍼먹었다고 해서 포만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굉장히 허기지고 배고프고 이런 것이 굉장히 극대화가 되면서 얘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신경의 교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글루코겐 분해. 그래서 간 지방이 분해되는 거. 그리고 체지방 분해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체지방이 감량되고 레틴 저항성, 그리고 염증이 개선돼요. 내가 탄수화물만 줄였는데도 이득이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여기 줄였을 때 그 세포를 저항하면서 세포를 재생시켜주는 TR90이 본인의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췌장에 낀 지방을 분해시켜요. 췌장 사이사이에.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되고, 그리고 이제 분비, 그리고 간과 췌장에 휴식 및 회복을 주는 게 탄수화물을 안 먹거나 줄여도 벌써 모든 세포에 휴식을 준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행 내용은 평소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고, 그리고 탄수화물을 질을 반드시 개선한다. 그러니까 정제탄수화물, 밀가루, 뭐 이런 어떠한 빵, 떡 이런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곡물로 되어 있는 현미라든지 뭐 감자라든지 단호박이라든지 이런 이제 질종은 탄수화물로 바꾸는 거. 그리고 양의 질을 탄수화물이 줄인 만큼 단백질과 지방과 야채 이런 것을 이제 대처해서 가게 되면 충분히 포만감과 세포 재생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지는 과정에서 탄수화물 적정 섭취를 찾고 조절해서 적정 탄수화물 섭취량은 각자의 이제 섭취량이 줄이는 것은 목표, 몸 상태, 생활 방식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나는 운동을 많이 한다. 그러면 조금 더 드셔야 되고 나는 운동량이나 에너지가 굉장히 작다라고 하면 조금 더 많이.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운동하기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운동은 그냥 근육량 올려줘야지가 아니라 운동 대사는 대사 문제를 고치고 대사 질환에 문제를 고친대요. 그리고 대사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굉장히 효과적인 습관이 있는데 요것은 운동하면 막 뭐 우리가 헬스장을 가고 막 이런 어떤 과격한 운동이 아니라 산책이나 스트레칭, 기본적인 신체 활동을 꾸준히 뭔가 움직여주는 이런 것도 다 운동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습관화가 되면 호흡이 가쁜 강렬한 운동을 주 2회나 3회 정도. 그래서 나에게 잘 맞는 운동을 찾아서 1년 이상 꾸준히 하게 돼서 이제 운동의 루틴을 만들어주는데 운동이 왜 중요하냐? 이 목적이 운동이 가장 많아요. 뭐냐면 간을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지방간, 어떤 간 건강,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체지방을 분해하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체지방을 감량하고 염증을 개선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조절해주고 코티졸을 안정시켜주고 그리고 췌장에 낀 지방을 분해하고 시간 제한의 섭취, 간헐적 단식이 그러니까 배고픈 것에 이 배고픔을 굉장히 감소시켜요. 운동을 하게 되면. 그리고 혈액 및 림프에 있는 노폐물을 굉장히 순환을 도와준다는. 그래서 저는
알바닉을 하기 전에 꼭 누비트를 타요. 누비트를 타서 굉장히 이 텐션을 올려주고 알바닉을 5분만 하잖아요. 그럼 이 림프 순환이 굉장히, 그래서 제가 팔뚝과 뱃살을 다 뺀 게 누비트와 알바닉을 짝꿍으로 맺었을 때 시너지가 빨라요. 근데 우리가 또 그 웨스파가 나오잖아요. 저는 정말 잠이 안 와요. 그냥 웨스파는 끝장인데 그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대사 전반, 그리고 피부 개선, 염증 개선 이런 게 다 돼요. 그리고 아드레날린 막 제가 몸깨달았을 때 막 기뻐서 막 난리가 나고 막 뛰어다녔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드레날린과 성장 호르몬 분비가 이게 이 세포를 자극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엔돌핀 그리고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게 이제 사람이 그 막 기분 좋고 막 이게 막 이런 것이 이게 운동했을 때 시너지가 굉장히 커지고 우울증 개선이 되고 항 스트레스 그리고 불안증 해소 그리고 신경 과민 이런 거가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그리고 운동하는 것 자체가 식단 포함한 다른 습관을 건강하게.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시너지를 올려주는 게 운동이래요. 그리고 세로토닌 분비. 그래서 뭔가 내가 행복하고 만족감을 올려주는 거. 그리고 식욕과 수면을 개선해주고 이제 근육량을 증가하고 탄력 있는 피부. 우리가 탄력 있는 피부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미끄러운 피부를 원하잖아요. 이게 운동에서 이게 땀을 흘리면서 노폐물이 나가면서 이게 그리고 체형 교정 그리고 활력 증가 그리고 신체의 매력적인 이 바디라인을 만들 수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다 만들어지는데, 세포 건강을 유지하고, 암, 심혈관, 치매, 이런 게 다 도움이 된다라는. 그리고 운동은 수면의 질을 개선해요. 그래서 어, 대신에 늦은 저녁에 너무 강력한 운동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운동은 아침에 추천해요. 그래서 아침에 하는 게 운동이 훨씬 더 좋고 운동은 면역 강화에 효과가 있다. 그냥 이렇게 좋은데 운동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행 내용으로는 가벼운 신체 활동, 그래서 주 5회, 그래서 20분에서 30분을 그리고 아침 저녁 스트레칭도 추천을 하고 내가 운동한다고 해서 막 뭔가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오래 못 가. 그래서 내 몸을 릴렉스하고 뭔가 익숙해지는 것처럼 조금 풀어주는 것처럼 하는 것이 가장 내가 루틴을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이제 몸에 어떤 운동이 익숙해지면 근육을 크게 자극하는 숨이 차는 운동을 주 2회나 4회 정도. 그래서 이제 몸개다리라든지 달리기라든지.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누비트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 6시에 50분 정도 누비트 10km를 타요. 그래서 근육은 허벅지 근육이 신체 중 가장 큰 근육이라서 저는 정말 놀랐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가 형성이 되게 되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은 딱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에너지 증가, 두 번째가 체지방 감소, 세 번째가 노화 방지예요.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조직이 허벅지 근육과 등 근육이에요. 그래서 허벅지 근육과 등 근육을 발달시키게 되면 미토콘드리아가 막 형성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게 굉장히 시너지를 내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왜 누비트가 회사에서 나왔을까 보니까 첫 번째가 허벅지 근육 그리고 이 허벅지 근육을 펌핑하면서 등 근육이 발달. 그래서 몸개달을 할 때 이 등 근육의 라인이 굉장히 빠르게 빠지는 게 이 등 근육의 미토콘드리아 형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시너지가 나는. 그래서 운동에서도 그래서 이 산책을 했을 때도 내가 다리를 걷고 허리를 펴면서 걷기 때문에 얘가 빠르게 이제 이 어떤 이 몸에 좋은 어떤 영향을 빠르게 이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은 삶에서 투자 대비 수익률이 가장 높으면서도 안전한 투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앞으로 운동에 투자하는 시간과 돈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운동하는 시간, 운동하는 돈에 대해서는 과감히 투자해도 굉장히 남는 당사라. 그것을 또 사장님들하고 하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잠을 잘 자는 거. 내가 앞에서 이 5가지를 다 잘했는데 잠을 못 잔다. 잠을 잘 안 잔다. 다 꽝이야. 다 꽝이라고 봐도 돼요. 그럴 정도로 되게 중요한데 잠은
하루에 8시간 푹 매일 규칙적으로 자야 한대요. 그리고 좋은 수면의 핵심의 3가지는 양, 질, 리듬이래요. 그래서 해독 다이어트, 우리가 해독 다이어트거든요. 해독 다이어트의 대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중에 좋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수면이 필수래요. 다른 습관을 잘 지키더라도 제대로 자지 않으면 몸의 회복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면이 망가지면 앞에 5가지 습관을 유지하는 것에 굉장히 어렵대요. 우리가 잠을 못 자 벌써 식욕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막 컨디션이 떨어지고 막 운동 모든 의욕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수면의 효과와 회복의 최적화 해가지고 잘 자게 되면 뇌 노폐물 및 독소 청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뇌는 림프가 없어요. 림프가 없어서 뇌는 청소를 못해. 그럼 언제 청소를 하냐? 수면과 숙면이라는 2가지 잠이 있어요. 잠은 수면은 자는 척하는 거예요. 숙면은 깊은 잠을 자는 거거든요. 깊은 잠을 잘 때 뇌는 언제 청소를 하냐면 뇌 척수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쓰레기를 딱 놓으면 우리가 숙면을 딱 하게 되면 청소차가 와서 싹 청소해 가요. 그게 뇌를 청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깊은 잠을 못 자는 어떤 습관이나 나쁜 습관을 들이게 되면 뇌 질환의 교란이 일어나요. 그게 첫 번째가 치매, 알츠하이머, 파키슨, 우울증 이런 것이 다 그래서 숙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즘 현대 이 생활에서 숙면을 굉장히 많이 놓치고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해독 다이어트 이 TR90에서 숙면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잠을 자야 된다라는 걸 정말 1000만 번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체내 손상 욕구 및 복구 합성이 잘 때 일어나요. 모든 기능을 막 복구하려고 그때 일어나. 그리고 사실 기억화, 운동 기억화, 인지 능력, 사고 능력, 그리고 신경, 호르몬을 다 정리시켜요. 그리고 감정, 그리고 면역력 강화. 잠을 못 잔 사람 그 다음날 예민하고 까칠하고 우울해. 이게 다 거기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잠을 못 자, 잠을 잘 못 자는 생기는 문제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뇌세포 손상, 그리고 기억력, 운동 저하, 활동성 저하, 대사량 저하, 인슐린 저하, 그리고 코티롤 분비, 호르몬 이상기. 그래서 대사 질환이 다 일어나는 게 잠 못 자는 거에서 90%라고 보면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TI90 먹으면 너무 졸려. 이거 왜 이렇게 졸려라고 하는 게 잠을 재우는 거. 얘가 그냥 잠을 자서 기절해야 돼, 기절. 그래서 막 무조건 잠을 재우는 거. 이게 너무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서 실행 방법으로는 수면을 방해하는 자극과 행동을 줄인다. 우리가 잠자기 전에 핸드폰을 전부 꺼야 돼. 핸드폰을 다 끄고 강력한 운동, 막 이렇게 강한 운동도 다 줄여야 돼요. 그리고 공복 기간을 최소 4시간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잠자기 2시간 전에는 물을 마시면 돼. 다가 소변이 마려우면 또 잠이 깨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숙면에 적합한 수면 환경, 이제 어둡게 한다든지 조용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항상 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루틴을 정해서 그 시간에 자는 걸 습관한다든지 안정적인 수면 루틴을 만들고 해가 뜨고 지는 것에 맞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해가 뜨면 자야 된대요. 그리고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늦게 자니까 늦게 일어나. 그러면 낮에 자는 건 잠이 아니라 수면, 자는 척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잠의 질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에너지, 그러니까 좀 활동을 하라는 거지. 운동도 하고 뭐 몸을 움직이라는 거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에너지를 안 쓰니까 잠도 안 와. 뭐 한 게 없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막 피곤하면 그냥 막 골아 떨어지잖아. 우리가 등산 한번 갔다 와 어쩌다가 그냥 골아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의 활동의 에너지를 올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림프. 이게 굉장히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림프. 림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림프는 우리가 쓰레기통 비우는 거지 그냥 뭐 노폐물 처리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죠. 림프 면역계를 담당하는 게 림프예요. 면역을 다 주관하는 게 림프라 굉장히 중요해서 혈관계, 신경계와 더불어 중요하게 3대 순환계 중에 하나가 림프계예요. 그래서 전신의 림프를 순환해. 이 그림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림프를 주관하는데 림프가 하는 역할은
세균을 잡아먹고 림프구를 생성하는 거. 림프가 생성돼야 순환이 되거든요. 그리고 병용균의 침투, 뇌비 림프구를 저장하고 신체 곳곳에 림프구를 운반하는 거. 그리고 몸 안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거. 이게 노폐물이 배출이 안 되면 전부 염증이고 독소로 다 바뀌어요. 그러면 암도 다 유발돼. 그리고 모세혈관, 혈액순환. 얘가 림프가 잘 돼야지 순환계 쪽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림프 순환이 안 되면 순환장애, 그리고 부족, 림프절리. 그 부종이 있어요. 그 림프절 부종이라고 해서 옛날에 제가 20대 때 어떤 분을 봤는데 팔이 코끼리 팔처럼 한쪽 팔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막 옷도 안 들어가. 그래서 그 한쪽 팔은 단추도 안 잠궈. 그래서 저분은 왜 그럴까라고 했는데 이걸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그분은 림프가 순환이 안 돼서 림프절이 부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 코끼리처럼 종아리보다 두꺼워요. 팔이. 와, 근데 그때 내가 이걸 알았다라면 그분한테 갈바닉을 전달하고 싶다. 이게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 그리고 피하 조직, 섬유화나 각화. 그래서 이제 딱딱하게 붓고 섬유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만성염증이나 간염이 이제 유발이 되고 그래서 피부 질환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면역이 저하되고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진다. 얘가 이제 막 붓고 막 순환이 안 되고 덜이고 이런 게 다 림프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놀라운 무기가 뭐냐면 오늘 이제 아침에 따끈따끈하게 체험한 건데 림프 순환이 5분 안에 그 놀라운 효과를 전부 다. 그래서 림프는 어떻게 흐르느냐? 근육이 움직일 때 림프는 순환이 돼요. 그래서 근육이 펌핑이 됐을 때, 운동했을 때 림프가 되지만 내가 뭔가 움직이고 무언가를 했을 때. 근데 이 멜스파가 뭐냐면 딱 봤을 때 굉장히 깊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근육을 움직이면서 림 시작해요. 굉장히 내 노폐물, 셀룰라이트를 분해하고 걔를 밖으로 대소변과 혈관과 혈액으로 다 이거를 배출시키면서 어떻게 돼요? 얘는 미용과 모든 걸 한 손에 잡을 수 있는 뷰티와 웰니스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이 엄청난 도구가 언제 와요? 8월에 옵니다. 예, 기대가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물 마시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막 림프도 순환이 안 돼. 생명을 유지해주는 필수 조건 중 하나를 꼽으라면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생명체가 흘러요. 물이 없으면 모든 생명은 다 말라 죽는다. 우리 몸의 70%가 다 물인 것처럼 물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의 역할은 영양소를 운반하고 분해하고 노폐물을 빼주고 그리고 배설 및 정화작용 그리고 체온을 조절해주고 체조직을 구성하는 부분은 원활하고 우리 근육의 70%가 수분이잖아요. 우리가 운동하고 수분을 안 마신다? 그럼 굉장히 근육이 형성되는 것도 그리고 근육이 형성이 돼야지 림프 순환도 잘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충격 흡수를 도와준다. 그래서 이제 물이 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물은 언제 먹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물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음양탕을 먹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밤새 잠을 자고 있어도 몸은 계속 움직이면서 탈수 상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보면 노랗잖아요. 그게 뭐냐면 물이 부족하게 되면 소변 색깔은 노래져요. 그리고 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하얘져요. 투명색이 돼요. 그러면 물을 너무 또 과하게 먹으면 두통이 일어나고 어지럼증이 일어나고 막 손이 떨리고 막 이러거든요. 물이 많이 먹어도 또 안 좋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비타민을 먹고 나서 소변을 보게 되면 노랗잖아요. 물이 부족해서 나온 소변은 탁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비타민을 먹고 나서 본 소변은 밝은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변으로도 우리가 물의 특성을 바로바로 내 몸의 물의 특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양탕을 먹는 게 내가 밤새 탈수된 몸을 깨워주는, 그래서 세포를 순환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물은 또 식전,
1시간. 그러니까 어, 밥을 먹기 1시간 전에 먹어야 되고요. 밥을 먹고 난 1시간 후에 먹어야 돼요. 왜냐? 음식을 먹고 나서 물을 먹게 되면 이 위가 늘어나면서 이 소화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물을 먹을 땐 천천히 홀짝홀짝 먹어야 돼요. 그리고 물의 온도는 내 몸의 36.5도 이 물과 이 체온의 온도가 비슷하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찬 물은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잠자기 2시간 전에 물을 끝내야지. 안 그러면 수면에 방해가 되고 하루에 최소한 2리터. 그래서 오전에 1리터, 오후에 1리터 해서 이거 물은 측정이 가능해요. 왜냐면 수시로 홀짝홀짝 먹으면 언제 얼마큼 먹었는지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500ml를 4병을 딱 놓고서 그것을 딱 그래서 500ml의 어떤 이제 물병을 넣는다라고 하면 내가 이걸 4번을 먹겠다는 카운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장님들하고 CR90이 얘가 너무 놀라운 효과를 올려주고 무언가의 시너지를 내면서 내가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려면 최소한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TR90은 걱정하지 마세요. 본인의 역할을 너무도 잘해내는 친구거든요. 하지만 내가 그걸 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시너지가 덜한다는 거죠. 그래서 놀랍고 특별한 TR90의 큰 효과를 얻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바디라인을 만들려면 식습관,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해요. 거기 가는 길에 누스킨이 앞장서고 TR90이 함께 하니까 그것을 믿고 같이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